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초 자동제어 13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지난주에 우리가 근궤적도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자, 그래서 근궤적도를 대략적으로 이제 그리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근궤적도를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는 방법, 자, 그 다음에 14주차에 해당되는 13주차에 해당되는 주파수 분석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근궤적도 이번 주가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가장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살짝 들어요. 뭐 근데 이제 개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한 주, 두 주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개념이 이제 확 와닿지 않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근궤적도라는 게 어떤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준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다뤄봤던 게 근궤적도를 작성하는 5가지 순서에 대해서, 그러니까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접근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추가로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궤적도를 제대로 그리려면은 모두 8가지 단계를 이제 거쳐야지 근궤적도를 우리가 좀 자세하게 이제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서 했던 내용에서 조금 더 나가서 무한대 동작 특성에 대해서 먼저 좀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한대 동작 특성이라는 게 제가 요즘 보니까 예제 부분이 이게 좀 충실하지 않은 게 아니고 점근선을 설명하는 예제가 아니라 가지고 제가 뒤에 좀 더 보강을 해가지고 하나 더 붙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궤적도를 이제 작성을 하려면은 이제 무한대에서의 동작 특성, 그래서 s가 무한대일 때 극점을 무한극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무한대 s가 무한대로 증가함에 따라 자, 일반적으로 x 극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0점에서 끝난다. 자, 이렇게 했는데 극점에서 시작을 했는데 0점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어떤 경우가 있는지 다음 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예제 확인해 봤죠? 그래서 몇 페이지였죠? P380페이지였죠. 자, P380페이지에 있는 예제를 보면 쉽게 이해될 텐데 이 부분은 한번 더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근궤적도에서 S가 무한대로 증가할 때,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극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0점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은 요 그 극점의 그 K 값이 여기서 시작을 한 다음에 0점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죠. 자,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 점근선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점근선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요 예가 점근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겠죠. 자, 앞에서 보게 되면은 점근선의 식을 이제 구하는 공식이 자,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요. 자, 요거 하나는 뭐냐면은 요 점근선이 실수차고 하고 맞닿는 점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점근선의 각도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점근선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내릴 때는 우선적으로 요 식을 먼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점근선이 없는 경우에는 보게 되면은 자, 유한 극점의 수, 그 다음에 무한 0점의 수를 서로 뺀 값이 자, 0일 경우에는 점근선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극점이 자, 이렇게 2개가 있고요. 0점이 2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둘에서 둘을 빼니까 0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점근선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은 이제 점근선이 있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럼 점근선이 있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는 뭐 딱히 제가 뭐 전달함수를 이제 안 그려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0점
극점 0점 선도를 보게 되면은 이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자, 요거를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무한대에서의 점근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x가 지금 극점이 하나, 둘, 셋, 네 개, 총 4개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유한극점의 수는 4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0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하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0점의 수는 하나가 됩니다. 자, 그래서 4에서 1을 빼게 되면은 자, 여기는 3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보고 유한극점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0이 아니기 때문에 정근선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구나. 자, 근데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이 그럼 정근선은 몇 개가 있을까요? 가 또 질문이 되겠죠. 자, 여기서 보면 3개, 3이라고 해서 3개가 아니고요. 우리가 요 값을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부분을 정근선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그러면 극점에서 시작해가지고 0점으로 가는 경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4이 같은 경우에는 극점에서 시작을 해서 0점으로 간다고 했는데 자, 이쪽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극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으로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없게 되는데요. 없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오른쪽 실수치의 극점, 그 다음에 0점의 개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근궤적의 영역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쪽 부분은 지금 홀수이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짝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근궤적에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만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보시게 되는 것처럼 여기 부분은 이제 문제가 없는데 자, 이 부분이 좀 궁금한 거죠. 자, 이 부분은 여기서 보시게 되는 것처럼 극점이 있는데 여기서 갈 0점이 없는 거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도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점근선으로 따져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좀 복잡하니까 지우고요. 자, 그럼 이제 점근선을 이제 살펴본다고 하면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세타 A의 값이 분모가 자, 3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K 플러스 1이 파이가 되는 지점이 되겠는데요. 자, K 값은 여기 보게 되면 0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계속 증가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이 값을, K 값을 하나씩 대입을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좀 쓸 게 많으니까 이 부분을 또 좀 채워놓고요. 자, K가 0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3분의 K가 0이니까 파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K가 1일 때는 3분의 2 곱하기 1 플러스 1의 파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3분의 3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이가 남겠죠. 자, K가 마이너스 1일 경우에는요. 자, 3분의 마이너스 1 곱하기 2 플러스 1 파이가 되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를 이제 더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1을 더하게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분의 마이너스 파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K가 2일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K가 2일 경우에는 2에 3에 5 플러스 4 플러스 1 파이가 돼서 얘는 3분의 파이가 되게 됩니다. 자, K가 또 마이너스 2일 경우에는요. 3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1 파이가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마이너스 3파이가 되네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파이가 되죠. 자, 이게 여기서 2까지 했는데 여기서 3, 4 이렇게 늘려봐도 늘려봐도 요 값은 요 K가 홀수이기 때문에 요 값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반복해서 나오는 값을 보게 되니까 k가 0일 때 3분의 파이가 되고 k가 1일 때 파이가 되고 k가 2일 때 3분의 5파이가 되는 세 가지 패턴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패턴이 결국은 이 점근선의 수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극점에서 0점을 빼서 3이라서 3개가 나온 게 아니고 이 k 값을 다 넣어봐가지고 나오는 패턴의 값이 세 가지 종류이기 때문에 점근선의 수가 3개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점근선이 파이가 나오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게 자, 여기 축인 거잖아요. 여기 축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 파이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자, 여기 3분의 파이하고 3분의 5파이가 상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분의 파이하고 3분의 5파이가 이 점근선의 각도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뭐 결론만 갖고 얘기해서 보게 되면은 요 각도가 3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각도가 자 3분의 5파이니까 얘가 보게 되면은 파이 플러스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 한 바퀴 돌고 180도 돌고 그 다음에 여기에 120도를 돈 부분. 자, 그래서 여기가 어디 있죠? 여기서 이거 마이너스 60도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또는 3분의 5파이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점근선이 두 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엄밀하게 얘기해서 이 파이 부분은 뭐냐면은 이 부분의 점근선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다시 선을 좀 예쁘게 그려보게 되면은 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자, 요 두 개의 점근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은 이 부분의 점근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요 극점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두 부분이 출발하는 이 점근선의 실수척하고 맞닿는 점은 자, 여기에서 요 값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유한 극점에서 유한 0점의 수를 뺀 자, 4개에서 하나를 뺀 값, 그 다음에 유한 극점의 값의 합.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를 더한 거 빼기 유한 0점을 합한 거를 서로 뺀 값.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 지점에서 점근선의 꼭지점이 형성된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 지점에서 요 x하고 x 사이가 있는데 요 k 값이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요 점근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출발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점근선을 타고 쭉 이동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한대에서의 점근선 이제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이제 궁금한 부분이 좀 몇 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부분은 요 지점의 값은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기서 하는데 이 지점의 출발값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요 값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자, 이번에는 근궤적도를 좀 더 자세하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앞에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요 지점이라는 게 좀 특이한 걸 가리키고 있죠. 어떤 거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요 k 값이 이제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자, 요 지점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각각 올라가게 됐는데요. 자, 만약에 요 지점을 우리가 이득을 선택을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요 지점에서는 우리가 미흡감세 시스템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출발하게 맞닿는 점 같은 경우에는
K값이 임계감쇄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축에 있을 경우에는 가감쇄 형태를 떼게 되는 거겠고요. 자, 그러면은 요 맞닿는 이 극점이 맞닿는 점에서부터 우리가 이득값을 얼마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시간 쪽에서의 형태가 이제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 지점을 아는 게 좀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요 극점에서 출발해서 0점으로 도착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요 극점이 K값의 증감에 따라 가지고 요 나가는 지점을 우리가 이탈점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극점에서 시작해서 0점으로 가기 때문에 극점에서 가는 실수축의 경로에서 이렇게 허수축으로 가는 이탈을 하게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이탈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탈 지점을 우리가 이탈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쭉 가가지고 자, 여기서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되겠죠. 자, 요 도착하는 지점을 우리가 인입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축에서 빠져나와서 허수축으로 간 다음에 다시 실수축으로 도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탈, 인입 이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게 되면은 요 지점은 뭐라고 하냐면은 교차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교차점은 허수축에 값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이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탈점을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 이탈점을 찾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특징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어려운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쉬운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매트랩을 이용한 방법이 이제 되겠는데요. 처음이 이제 개념을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자, 요 이탈점이라는 게 보게 되면은 이걸 우리가 그려보게 되면은 이탈점에서 이쪽 방향,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탈점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득 K 값이 최대 또는 최소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탈점에서 하고 인이점에서 요 값을 우리가 미분을 취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렇게 0은 지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최대값 또는 최소값. 자, 그래서 첫 번째 어려운 방법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디 있죠? 예제 8-3을 확인해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자, S가 요 지점은 허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그마로 대입을 해가지고 풀어서 미분을 취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 있는 K, GSHS를 마이너스 1로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K는 마이너스 G 시그마 분의 G 시그마 H 시그마 분의 1로 자, 이렇게 푼 다음에 얘를 시그마로 미분을 해서 요 값이 0이 되는 지점을 찾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예제 8-3 예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풀면 되고요. 이게 좀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좀 푸는 방식이 약간 지저분합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 분모항이 있기 때문에 분모항을 미분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분모에 대한 미분 공식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손으로 풀면 좀 귀찮은 부분이 있고요. 자, 일반적으로 이 천이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천이 방법은 어떤 거냐면은 자, 여기가 시그마 플러스 그 다음에 0점을 합한 것, 그 다음에 시그마 플러스 극점을 1로 나눈 값을 합한 것, 요 두 가지의 방정식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요 방정식을 통해 가지고 요 식을 구해줘가지고 요 시그마의 값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그마의 값 같은 경우를 구하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두 개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 근 두 개 나오는 지점이 바로 여기서의 이탈점하고 그 다음에 인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1번하고 2번하고 똑같은 방법인데요. 2번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매트랩의 컨트롤 시스템 툴박스를 사용을 해봤죠. 자, 마찬가지로 매트랩의 근계적도를 분석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또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이 명령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해봤죠. 자, 이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시스템을 구성한 다음에 근계족도의 명령을 부리게 보게 되면은 오른쪽처럼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매트랩에 보게 되면 이 툴바에 보면은 커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커서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커서 키로 이 값을 이렇게 추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커서 키로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게 되면은 자, 요 지점을 우리가 특정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폴 값이 마이너스 1.45, 그다음에 0.0157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는 커서를 이용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지점을 이제 뽑아내 주지는 않고요. 이 부분 아니면은 이 부분 가까운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마이너스 1.45란 거를 요 근계적도 분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 내려보게 되면은 값이 얼마죠? 저는 값을 아니까 3.8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천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요 방정식의 해를 구하게 되면은 가장 쉽게 되고요. 아니면은 뭐 매트랩으로 이렇게 대략적으로 우리가 추적을 해볼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각도까지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확인을 해야 될 것은 요 허수축과의 교차점. 자, 그래서 이 근계족도가 있을 때 이렇게 쭉 갈 때 요 허수축하고 허수축을 만나는 점을 우리가 또 특정을 지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 허수축과 교차하는 지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 하면은 갑자기 루드 후르비츠 판별법이 여기서 한 번 더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 루드 후르비츠 판별법을 왜 사용하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거 퀴즈에서도 났던 것 같은데요. 루드 후르비츠 판별법에서 한 행이 다 0으로 구성된 경우, 자, 만약에 요 값이 이렇게 0, 0, 0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자, 어떤 경우를 의미를 했던 거였을까요? 자,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면은 루드 후르비츠 판별법에서 한 행이 다 0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짝수근이 허근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루드 후르비츠 판별법의 이제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가 이 교차점이라는 게 결국은 요 값이 허수축에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징을 이용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루드 후르비츠 판별법을 여기다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 적용을 하려면은 우리가 요 게로프를 페로프로 페로프 함수를 게로프 등가함수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게 요 시스템을 페로프 등가 전달함수로 구성을 한 경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요 지점을 k 값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루드 후르비츠 표를 작성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연습을 해보는 셈 치고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는 1, 14, 그 다음에 여기는 3K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8 플러스 K, 그 다음에 여기는 B니까 0으로 이렇게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로 계속 밑에 이렇게 식을 쭉 내려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루돌프 후르비치 표를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를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안정하기 위한 K 값의 범위하고요. 자, 이 개수가 변하지 말아야지만 시스템이 안정한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모든 행이 0이 되는 K 값을 찾게 되면은 허수 추가의 교차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안정하기 위한 K 값의 범위는 여기가 K가 들어가는 값이 3개가 나오는데, 자, 각각 다 0이 넘어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교차점이 다 0이 되는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0이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있는 부분에서 0이 되는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요 S제곱 같은 경우에는 지금 0이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겠죠? 어떤 값을 넣어도 뭔가 값을 존재하기 때문에 0이 되는 조건은 없는 거고요. 이 부분은 지금 다 여기가 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0이 되는 K 값을 찾게 되면은 이 K 값에 의해 가지고 이 교차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K 값을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 보시게 되면은 K 값을 넣는 다음에 우리가 짝수 다항식을 이제 구성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짝수 다항식이 나와 있는 항은 이 부분이 되기 때문에 K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된 다음에 이 K 값을 대입을 해서 짝수 다항식의 S제곱 그 다음에 S 프라임의 이 형태를 여기다가 각각 입력을 하게 돼 가지고 이 S 값을 구해주게 되면은 요 허수축에 있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어디 있죠? 여러분들 또 예제 8-5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그리기 위해 가지고 출발각하고 도착각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수 극점이 극점이나 아니면은 0점의 위치가 복수 평면에 있는 경우. 자, 여기 보시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극점의 위치가 실수축에 있는 경우만 살펴봤었죠. 자,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모가 S제곱 플러스 AS 플러스 B인 형태가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자, 요 2차항이 있는 경우에는 극점의 위치가 이렇게 요 부분에 위치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실수축에 있으니까 여기서 실수축에 있을 경우에는 대충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는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복수 평면상에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되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각 점의 각도를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출발 각도를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특징이 있는데요. 자, 어떤 특징이냐면은, 자, 이 어떤 점이 근계적상에 위치할 경우에 모든 각의 합은 플러스 마이너스 180도의 홀수배이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요 특징이 있었죠. 어디 있죠? 자, 예, 근계적 특성의 특징에서 요 조건에 1번의 각도에 해당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값이든 요 극점하고 그 다음에 0점에서의 각의 합이 다 홀수배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일반화하는 경우에는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자, 극점의 각도의 합, 그 다음에 0점의 각도의 합을 서로 빼준 값이 180도의 홀수배다. 우리가 어떤 각을 모르는 경우에. 자, 그래서 이 공식을 이제 이용하게 되면은, 자, 세타는 180 빼기 극점의 합, 그 다음에 0점의 합 더하기 극점의 합. 자,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세타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세타원이 극점이고요. 그다음에 극점이 여기에 있고 0점이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복잡한 시스템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지점이 근궤적상에 있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요 각도의 모든 합은 180도의 홀수가 되는 거겠죠. 180도의 홀수배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점에서 세타 1의 값을 알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 이렇게 식을 구해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는 것처럼 0점인 같은 경우에는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6이 되겠죠. 자, 그래서 0점인 같은 경우에는 2, 3, 6 이렇게 합하는 걸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극점 같은 경우에는 그 가극도를 서로 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게 되면은 우리가 세타 1이든 세타 2든 어느 방향에서 출발하는 점이든 우리가 이 출발하는 각도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